안녕하세요, 모래원입니다. 오늘은 보이는 바와 같이 갑상선 질환과 원형 탈모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토피만큼이나 어찌 보면 흔한 질환 중에 하나가 갑상선 질환인데, 이제 원형 탈모가 이제 심하신 분들, 치료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낫는다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스크리닝 테스트로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저희 병원에서는 피검사를 하는데, 그런 분은 좀 더 심층적인 피검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이유가 갑상선이랑 관련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갑상선 질환이 확실하게 있을 때는 갑상선 질환을 치료를 하면서 원형 탈모를 치료해야지 원형 탈모가 치료가 잘 되는 그런 내용을 내서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자, 갑상선 질환. 갑상선이 충분한 양의 호르몬을 생산하지 않거나 너무 많이 생산할 때, 즉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거나 기능 항진증일 때 이제 발생한다. 그런 건데, 갑상선 질환, 우리가 원형 탈모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러듯이 갑상선 질환도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참고로 자가 면역 질환이 몇 개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얼핏 말하면 뭐 천식, 원형 탈모, 뭐 두편 중에 일종, 그 다음에 건선,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근데 당뇨병도 그래요.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요 정도로 알고 있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의 종류는 1000개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자가 면역 질환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갑상선 많이 들었죠. 우리가 목이 있으면 목 밑에 이렇게 나비 넥타이처럼 생겨서 우측엽, 좌측엽이라는 말을 쓰는데, 나비 넥타이처럼 생겨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이렇게 기관이 있어요. 이 갑상선인데,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원래 하는 일은 에너지 대사의 핵심 중추기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이라고 보면 엔진이 정상보다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정상보다 훨씬 많이 돈다. 그러면 엔진이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열이 많이 나고 에너지 소진이 많아서 사람이 자꾸 마르고 목소리가 가늘어지고 땀을 쉽게 흘리고 체중이 줄면서 이 머리카락도 빠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갑상선 항진증이고, 저하증은 정상보다 너무 천천히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태울 줄을 모르죠. 그래서 에너지가 계속 쌓여서 살이 찌고 땀이 잘 안 나고 추위를 많이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가 굵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 항진증이 오래 가면 결국은 갑상선 저하증으로 빠져요. 무슨 말이냐면 엔진이 계속 정상보다 세게 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엔진이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갑상선 항진증은 언젠가는 갑상선 빨리 치료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갑상선 결국은 저하증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같은 자가 면역 질환, 영어로 오토 이민 디지즈라고 하는데, 이 원형 탈모랑 관련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한참 지나서 몇 년이 지나서도 모발이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이 비임상적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서브 클리니컬, 클리닉은 이제 임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서브 밑이란 거죠.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기능적으로 봤을 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 끼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도 일반적인 탈모도 잘 온다고 되어 있고, 물론 원형 탈모도 잘 오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항진증에 대해서는 이렇게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 혈액 검사로 우리 확인하는데, 오늘 논문을 조금 제가 한 3개 정도 찾아서 오늘은 조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논문은 이집트 논문인데, 알로페시아 아레아타 이제 원형 탈모거든요. 이집트 사람을 대상으로 사이로이드 디지즈, 갑상선 질환의 연관성에 대해서 찾아본 논문입니다. 이걸 보면은 갑상선 오토 안티바디, 갑상선 항체가 있는데, 이 갑상선 항체가 원형 탈모랑 관련이 많다는 내용인데, ATAU 이건 뭐냐면 알로페시아 토탈리스, 전두성 원형 탈모, AU는 알로페시아 유니버살리스, 인체 전체 털이 다 빠지는 전신성 원형 탈모 또는 번발성 원형 탈모라고도 합니다. 이거랑은 무려 40%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원형 탈모랑은 14%랑 관련이 있더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이 질환이 확실하게 100%라는 말은 없어도 심한 원형 탈모를 갖고 있을수록 갑상선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갑상선 항체라는 것은 갑상선을 공격하는 거죠. 관련이 많다고 여기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TPOAB라는 거는
사이로이드 페록시데이즈라는 항체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이 페록시데이즈라는 이 항체에 대해서도 항체를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도 확실하게 높다는 거예요. 특히 AT-AU인 경우에, 그러니까 원형탈모, 전두성 원형탈모나 전신성 원형탈모 이렇게 심한 원형탈모 잘 낫지 않으면 꼭 심층적으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시비어 타입, 아주 심한 타입의 원형탈모는 아주 자가 면역 질환, 갑상선 질환이랑 관련이 많다라고 이미 딱 결론을 내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도 이제 심한 AT랑 AU랑 더더욱 확실하게 관련이 많다,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갑상선을 암시하는 임상적 징후가 심지어 없는 경우에도 한 번씩 해봐서 갑상선 스크리닝 테스트나 아니면 항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선제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원형탈모를 치료하기 이전에. 그리고 두 번째 또 이번에는 또 공교롭게도 또 사우디 중동 논문인데요. 보면은 여기도 이제 결론이 제목이 뭐냐면 시비어 타입, 아주 심한 타입의 원형탈모는 여기서도 갑상선 오토 이뮤니티, 갑상선 이제 자가 면역성이랑 관련이 많더라는 내용입니다. 보면 여기 보면 실험의 결과와 결론이죠. 이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 실험에서는 서브클리니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비임상적, 겉으로 완전히 갑상선 혈액검사로 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다 라고는 애매하게 경계선상으로, 쉽게 말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있는 끼가 있는 그 정도로 느낌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가 전체의 무려 16%나 되더라. 의학에서는 사실 1%가 넘으면 작지 않은 겁니다. 16%면 되게 많은 거죠. 그렇게 돼 있고, 특히 우리가 이제 TGAB, TPOAB, 이거는 이제 갑상선 사이로이드 글로불린, 우리가 이제 항체죠. 사이로이드 글로불린 항체랑 그 다음에 갑상선 우리가 페록시데이즈 아까 했죠. 그 항체가 여기에 관련이 많다는 겁니다. 결론을 보면은 원형탈모를 갖고 있는 거의 모든 환자들은 갑상선 기능을 반드시 스크린 테스트, 혈액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특히 갑상선에 항체가 있는 사람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특히 갑상선에 심지어 이제 뭐라고 돼 있죠? 갑상선에 특별하게 임상적으로 문제가 보이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갑상선 기능 검사를 기본적으로는 원형탈모 환자한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스크리닝 테스트에서 테스트라도 하라고 돼 있죠. 아무 갑상선 질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의사는 갑상선 기능 질환 없겠는데 뭐 눈도 멀쩡하고 뭐 체중도 정상이고 땀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손 뜨는 것도 이런 것도 없어서 갑상선 질환이 없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일지라도 원형 탈모를 갖고 있는 환자는 기본적으로 갑상선 검사를 하라는 게 이 논문의 결론이죠. 특히 스크리닝 테스트, 기본적인 테스트를 스크리닝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에이즈 환자도 스크리닝 테스트를 해서 약간 양성이 나오면 심층 검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갑상선도 스크리닝 테스트가 뭐냐면 TSH라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 플러스 프리 T4,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갑상선 호르몬의 스크리닝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높냐 낮냐, 이게 높냐 낮냐 뭐 이런 거를 테스트 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깊은 검사가 들어가죠. 최소한 멀쩡한 환자들이라도 갑상선이, 원형 탈모 환자는 반드시 기본적인 검사를 해야 된다. 갑상선에 대해서. 이 논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미국 논문이 되겠는데, 여기도 논문 제목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메타 분석입니다. 메타 분석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논문을 만들 때 이 논문의 저자들이 직접 실험을 해가지고 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시중에 그동안에 뭐 5년, 10년, 20년 쭉 원하는 갑상선과 원형 탈모 이런 식으로 이 주제를, 키워드를 가지고 그동안의 논문을 10개나 50개나 100개나 출연해서 그 논문 자체를 분석하는 것을 메타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 메타 분석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크죠. 전체적인 논문의 리뷰가 되는 셈입니다. 이 논문 하나로. 그래서 사이로이드 펑션의 갑상선 기능과 갑상선 이제
자가 항체의 스크리닝 테스트를 해봤다. 원형 탈모 환자에게. 그래서 메타 분석을 한번 한 겁니다. 전체 이번에 보니까 스터디가 몇 개냐? 50개 논문을 봤다는 거예요. 50개 논문을 가지고 분석을 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랑 여러 가지 항진증이랑 뭐 이런 거 전체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결론을 보니까 뭐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암시하는 바가 뭐냐면 갑상선 디스펑션, 갑상선의 이상이랑 그리고 오토이뮨 사이로이드 디지즈, 그러니까 자가 면역성 이 갑상선 질환은 알로페시아 아레아타 원형 탈모 환자들에게 있어서 more prevalent, 굉장히 훨씬 많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50개 논문을 통틀어 가지고 봐도 확실하게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듯이 임상인은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원형 탈모 환자에게는 갑상선 검사를 하라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은 작년 올해 해가지고 제가 치료해도 치료가 잘 안 되는 환자들이 저도 있어요. 한 전체 환자의 한 5에서 한 7% 정도 될 것 같은데 치료 반응이 없습니다. 물론 저한테 오기 전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뭐 대학병원도 들리시고 개인병원도 들리시고 한의원도 하시고 들리시고 그 다음에 뭐 일명 야매 치료도 하시고 뭐 안 해본 거 없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올해 치료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치료 잘 안 되는 그런 분들에서 안 되는 분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분은 중학생인데 아주 심해요. 그래서 물론 나이가 어릴수록 원형 탈모는 난치성이라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제 예상보다 너무 늦게 좋아지는 게 너무 느리고 또 좋아졌다가 얼마 안 가서 다시 또 나빠지고 이런 걸 반복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 친구입니다. 또 이제 오늘은 갑상선만 다뤘지만 그 항핵 항체라고 있어요. 안티 뉴클리 안티바디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항핵 항체입니다. ANA라고 그러는데 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같은 심한 자가면역 질환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게 파지티브인 분들도 원형 탈모 치료를 하면 잘 안 나와요. 워낙 강력한, 워낙 자가 면역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가 면역이라는 이 페인멜에서 봤을 때 항핵 항체 ANA가 나오는 분들도 제법 있지만 갑상선은 그 중에서도 좀 흔하기 때문에 꼭 같이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혹 제가 원형 탈모 환자분에게 피검사를 하면 어떤 환자분들은 그래요. 아니 머리카락 때문에 왔는데 피검사 왜 해요? 이러면서 약간 과잉진료 하는 것 같은 그런 의심을 가끔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본적인 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검사라는 거를 이번에 한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